50대 여성이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10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거액의 돈을 뜯어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 자신과 가족의 신분까지 속이면서 치밀하게 돈을 뜯어냈습니다. 돈을 가로채고도 오히려 남성을 협박한 여성에게 내려진 법의 판단을 사건 현장에서 따라가 봅니다. 10년 동안 내연 관계에 있었던 남성에게 수십억 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연을 좀 볼까요? 예, 울산에 사는 55세 여성 김모 씨 얘기입니다. 이 김모 씨는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서 10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이 내연남한테 각자 가정을 정리하고 재혼하자라고 속이면서 돈을 뜯어냈는데 이 돈의 액수가 참 기합할 노릇입니다. 2017년 2월까지 10년간 18억 2,700만 원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여성은 결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에서는 이 여성한테 징역 6년을 사기 혐의로 선고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김모 씨가 여성이 피해를 입은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접근을 한 건가요? 네, 2007년 1월 달에 울산에 있는 백화점을 방문을 합니다. 백화점에 놓여 있는 이 상품인데 꽃감 선물 세트에 상자를 보면 판매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죠. 네.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좀 꽃감을 구매하고 싶다 하는 이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만나게 돼요. 만나서 이제 자신을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대구 은행장 출신이고요. 우리 남편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고 그리고 나의 동생은 현직 검사이고 우리 아들은 경찰대에 재학 중이다. 얘기만 들어도 어마무시한 집안으로 네. 느껴지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난 이렇게 위력 있는 집안이다라고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러다 2007년 6월부터 내연 관계로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각각의 가정을 정리하고 우리 재혼합시다. 이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의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본인의 직업 그리고 가족들의 이력까지 싹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쟁쟁한 그 직업과 여러 가지 배경들을 들어서 본인을 이제 포장을 했는데 가족들의 직업은 물론이고 본인의 직업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네. 모두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실제로 이 여성 같은 경우에 백화점 내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말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직업 모두 거짓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는 사실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이 여성이 미리 인지를 하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됩니다. 일단 접근은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배경을 속이면서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소위 뜯어냈는데 네. 어떤 방법을 썼나요? 그 배경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 일단은 2007년부터 이런 그 돈을 편취한 그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경주시 인근 이 피해자 차량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구은행장 출신이라 대구 쪽에 저기 부동산 급매물 많이 알고 있어서 투자도 많이 하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살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하자. 그래서 최초로 이 남성의 집에서 7천만 원을 수표로 받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 2월 13일까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부동산 투자 명목 우리 같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혼집 구매해야 되고 또 신혼집 어떻게 그냥 살아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니까 리모델링도 비용도 필요하고 또 노후를 대비하려면 연금에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연금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총 18억 원을 받아 챙긴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각 편취 금액이 이게 10년 동안 이랬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지금 뭐 기억하는 부분이 좀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확인된 것만 10년간 96차례에 걸쳐서 총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1년에 약 2억 원 정도를 이 남성이 여성에게 준 건데 지금 불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연 관계인데 이 관계가 10년 동안 유지가 됐고 재혼까지 약속을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속였을까 예, 궁금한데요.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이 이제 터널 비전하고 확증 편향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좁히는 거죠. 분명히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은 확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만 보게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요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고개를 못 돌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터널 비전이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번 믿게 되면은 그 나머지 다른 증거들을 배척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사람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백화점 의류 매장을 가봤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옆 사람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닌 거죠. 자기 스스로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그렇게 하고 주로 이제 SNS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 번 쌓인 어떤 것이 스노우볼이 돼 갖고 계속 늘어나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 내가 믿음이 생기면 그걸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한 건데 10년에 걸쳐서 18억 원이 넘는 돈을 줬다, 받았다라고 하면 이 여성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썼나요? 이 돈은 이 여성이 뭐 자의적으로 그냥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 의심을 해볼 만한 것이 네. 이 남성이 정말 어디다 썼는지 이거를 확인 안 했을까?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재판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인으로 교제를 하면서 이러한 거액의 돈을 지급을 하면서 이 피고인이 이야기한 용도대로 실제로 그 돈이 사용이 되는지 확인을 안 한 것이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입장에서는 평생을 함께할 연인으로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이 여성을 대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만 보더라도 이 남성은 고소를 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전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믿고 있었던 네. 겁니다. 그리고 뭐 신혼집을 구입하고 리모델링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남성이 가보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가보자라고 했는데 내가 이혼 소송 중인데 이게 소송도 끝나기 전에 우리가 같이 가면 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가자라고 계속 회피를 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이 남성 피해자가 이제 얘기를 할 때에도 본인은 계속해서 가보자고 했지만 이 여성이 나를 못 믿냐라는 식으로 이제 나올 때마다 이 남성은 사실은 그냥 이 여성을 믿어주는 방법밖에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피해를 입은 남성은 이 김모 씨 여성과 평생 함께 할 거니까 나는 믿어야겠다라고 한 거네요. 일단 판결문에 일단은 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냈던 문자 카카오 카톡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여성이 아들이 경찰대 다닌다 그랬잖아요. 당신 아이 경찰대만 졸업하면 다 키웠다고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그때 결혼하자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같이 살아요. 빨리 정리하고요. 제 원룸에서요. 지금 합의 이혼 중이라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사니까 제가 돌보면서 살아요. 10년을 원룸 골방에서 보냈어요.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피해자는 피고인하고 연인 관계를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 소송을 시작합니다. 2013년 실제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 아까 본인도 좀 정리하고 같이 살아요라고 했던 이 피고인은 정작 피해자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까지도 이혼이 진행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피해를 입은 남성은 실제로 본인의 가정이 파탄이 났고 이 김모 씨는 이혼 소송조차도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 18억 원을 김 씨가 어떻게 썼나? 어떻게 썼나요? 이게 사기라는 게 확실한 거 보면은 피해자는 다 가정도 깨졌는데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피고인과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아들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그러니까 자기 가족은 다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뺏어서 나눠준 거네요. 본인 그렇게 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10년 동안 거짓말에 속았던 피해자가 슬슬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나요? 그게 2017년 2, 3월경으로 추정이 돼요. 네. 이 메신저의 대화 기록을 쭉 보면 조금 이제 수상해하는 정황이 그때부터 나타나는데 이때는 피해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갚으라는 상환 압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자금의 압박이 10년 만에 오는 겁니다. 18억이 새 나갔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수상한 정황의 이야기가 오가서 결국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은 10년 동안 내가 전적으로 믿고 온 거 아니냐. 근데 완전히 깜빡 속았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터지더라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게
이 피해자로부터 이 고소당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두 사람 사이가 조금씩 어긋나면서 피해자가 고소의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거짓 이 대화를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받아치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또 자신이 이게 더 이상 해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내가 저 사람하고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하느라고 흘린 거짓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이 저 피해자에게 불륜을 내가 공개해 버릴 거야. 이런 또 협박도 하는데 사실 저는 아까 얘기가 다 나왔지. 불륜 공개하면 본인이 가정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이혼한 상황이잖아요. 누가 불리한가 싶은데 굉장히 좀 이렇게 압박을 참 거꾸로 당한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고소를 이 여성 김모 씨가 당했습니다. 네. 어떻게 주장을 하나요? 이럴 때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그 전에 했던 뭐 내가 뭐 백화점에서 뭐 무슨 매장을 운영하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옛날에 사업한 적 있지만 그런 얘기 언뜻했지? 나 그런 얘기 한 적 자체가 없다. 보통 말로 한 거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 돈이 오간 건 입증이 되잖아요. 그럼 보통은 일부 금액은 그냥 줬다. 사귀고 있었으니까 매달 생활명목으로 뭐 2천만 원, 1,400만 원씩 줬다 그러다가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 매달 준 건 또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번에 큰 뭉치의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 걸 주기 힘들잖아요. 그건 빌렸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증여, 대여 등을 주장하면서 내가 갚을 돈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난 사기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중형인데요. 어떤 게 근거가 됐을까요? 일단은 10년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인 점이 굉장히 나쁘게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피해자 이제 고소를 하니까 불륜 관계를 내가 오히려 폭로를 하겠다라면서 굉장히 좀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도 굉장히 재질이 나쁘다라고 봤고 피해자가 일단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수면장애,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신체적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가 됐고 또 무엇보다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네.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여성과 재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또 18억 원까지 줬던 피해자는 끝내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됐습니다.